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묻는 백인의 인터뷰. 오늘은 광주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김은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님 참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청에 다니고 있고요. 29살 김은입니다. 네, 저쪽 한번 봐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임용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예, 저는 대략 한 3년 좀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2020년 7월에 임용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시청에서 근무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구청에서 있다가 네. 1년 전에 시청에 전입을 와가지고 현재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구청하고 시청에서 근무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 사업비 규모도 다르고요. 네, 이제 의회나 시의회나 국회의원 요구 자료 그런 게 엄청 시청에서는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시청에서는 좀 더 보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할 일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일이 많더라도 네. 보람이 아무래도 네, 더 네, 네, 많으니까. 네, 네. 아, 이 보람 없고 일 적은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런 거 찍어도 되나? 지금 시청에서는 어떤 업무 맡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아동 청소년과에 있고요. 지금 아동 수당 지급하고 결식 아동한테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어린이날 행사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가족국의 네. 아동청소년과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저출산과 관련된 네. 부서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미혼이신데 혹시 교제하는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네, 현재 딱히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네. 그 전에 사귀셨던 분은 있으세요? 네, 그 전에 사귀었던 친구는 있죠. 아, 오래 사귀셨나요? 한 1년 정도 사귀었습니다. 아, 네. 네. 요즘 청년들이 네. 결혼을 미루게 된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제적 요인이 크죠. 왜냐하면은 그 지출이 아무래도 결혼을 하다 보면은 한 명분에서 두 명분으로 늘고 또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아동 그 출산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동 양육비 같은 게 들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결혼 늦게 하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야 결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택이 준비가 되어야 결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서로 같이 살 집이 있어야 그게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있어야. 지금은 네. 어디서 지내세요?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무관님이 원하시는 주택을 네. 구입하시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십니까? 저는 부모님이 좀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예요. 아, 네. 그럼 준비가 다 되신 거네. 저는 뭐 준비가 됐다고 봐야죠. 예.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 예. 고려하는 것 중에 네. 우선순위 세 가지만 꼽자면 뭐가 네. 있을까요? 세 가지만 꼽자면은 직업의 유무랑 성격이랑 아무래도 자산이 좀 중요하잖아요. 네. 예, 이제 그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맞벌이를 해야 돼서 네.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배우자는. 네. 그다음에 성격이 저는 좀 말수도 적고 좀 어찌 보면 내성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배우자분은 좀 말수도 많고 쾌활하고 좀 밝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거 되게 중요해요. 네, 그렇죠. 예. 집이 다 조용하면 네, 이게 절에 왔는지 네, 네, 그렇잖아요. 가정인지 헷갈리잖아요. 네.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네, 아내가 네. 이렇게 계속 말을 네. 해준다거나 쾌활하게 이렇게 네. 명랑하게 해주면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도 말을 안 하면은 제가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부담이 스트레스가 생기잖아요. 있으니까. 저도 친구들 만날 때 되게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세 명이면 괜찮아요. 네, 제가 말을 안 해도 네, 두 명이서 말을 하거나 예.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해주거든요. 예. 근데
말수가 없는 친구 딱 둘이 있을 때는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배우자도 좀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좀 이렇게 달변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말이 끊이지 않고 쾌활하신 분. 예, 예. 네. 그리고 또 어떤 한 가지 말씀 안 하시는데 자산. 그 자산은요, 이제 좀 저랑 비슷한 수준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주무관님 현재 시점에서 본인의 결혼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는 결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그렇게 막 결혼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당장은 결혼은 아니고 한 3, 4년 뒤쯤 결혼을 하고 싶어요. 3, 4년 뒤에요. 네, 네. 혹시 친구들 중에 결혼한 친구들이 29이시니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예, 많지 않습니다. 있으신가요? 예, 있긴 있습니다. 네. 제 친한 친구들은 한두 명 정도 했고요. 네. 제가 좀 덜 친한 친구들, 좀 한 달이 건너야 네. 아는 친구들은 한 네다섯 명 정도 그 결혼했어요. 친구분들의 결혼 만족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결혼 만족도를 제가 뭐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 뭐잘 지내겠죠. 그렇죠? 네, 네. 네. 결혼하게 되시면 자녀는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저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 왜냐면은 제가 외동아들인데 그 외동아들은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게 있거든요. 한 명이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좀 아들 하나, 네, 딸 하나. 아들이 만약에 태어나면 아들과 하시고 싶은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같이 목욕탕 가서 목욕탕 그 로망이 있거든요. 등 밀어주고. 네. 혹시 아버님이랑 그런 네, 경험이 그런 많이 기억이 있으셨어요? 있어요. 예. 아, 그렇죠. 네. 이게 부자지간에는 그런 기억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막상 결혼을 준비한다고 가정한다면 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네. 뭐가 있을까요? 결혼식을 어떻게 규모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청첩장은 누구한테 돌릴지 그게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작게 이제 소규모로 할 거냐 아니면은 그 뭐 야외에 나가서 대규모로 이렇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배우자 될 분이랑 상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죠. 네. 네. 친구분들의 결혼 규모를 평균적으로 말씀해 주시자면 어떤 규모가 있을까요? 보통 웨딩홀에서 한 100명 정도 그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객. 네, 하객 정도. 아, 네, 하객 하객들. 규모가 네, 100명 정도. 네. 청첩장에 대한 고민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 청첩장을 이제 친한 분들이 있고 안 친한 분들이 있고 그런데 안 친한 분들한테 돌리면 좀 부담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분한테 할지 말지 그런 고민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요즘 청첩장 또는 축의금 규모에 예, 대해서 예. 이렇게 가끔 기사 예. 논란이 오고 그러잖아요. 뭐 10만 원 이상 해야 된다. 네네네. 네, 아까 배우자도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부부 공동 육아나 가사 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당연히 공동으로 분담을 해야죠. 근데 뭐 정확히 반반 이렇게 하는 거는 정도 없고 네. 그다음에 누가 어떤 거를 잘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똑같이 반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잘 할 수 있는 거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의 직장 직원들의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사기업에 비해서 매우 자유롭죠. 여성 공무원 같은 경우는 더 자유롭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의 경력 단절 이런 거를 사기업에서는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출산 휴가도 자유롭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뭐 이런 것도 자유롭게 쓰시고 또 육아 시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육아 시간. 네. 그 제도는 그 이제 자녀를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일일 2시간씩 휴가를 쓸 수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과에서도 자유롭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청년들의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 청년들의 결혼 중에서도 그 지방 청년들의 결혼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싶어요. 이제 그 저출산이 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지금 있잖아요.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청년들이 원하는 거를 지방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청년들이 왜 이제 그쪽으로 가냐? 일자리 문제일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 관광이나 문화 이런 쪽,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으로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측면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무관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7급에 합격하셨잖아요. 예. 예, 굉장히 부러워요. 근데 이제 만약에 공무원에 합격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직업을 생각하셨을 때도 광주에 계셨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오직 공무원만 보고 준비를 해와가지고 네,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도 서울로 가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네, 그럴 가능성이 네, 높은 네, 편일 것 네, 같아요. 네, 광주에 계시는 친구분들 중에 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나 이 금융기관의 지점 네. 이런 데 근무하는 친구분들 외에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직업을 만족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면은 그 광주는 대기업이 적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좀 공무원을 부러워해요. 아, 급여가 그렇게 높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정성 네, 네, 때문에 네, 그렇게 네. 부러워하시는 거죠. 근데 중소기업들은 급여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초저출산이 계속 이어진다면 몇십 년 후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게 그 아동 청소년 인구라고 생각을 해요. 아동 청소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그러다가 청장년층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노인들만 남겠죠. 그러한 노인들만 남은 상태에서 아마 그 좀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무관님 혹시 네. 군복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군복무를 대구에서 카투사로 오, 했었습니다. 카투사. 네. 영어 잘하시겠네요. 영어 그냥 일상해야 합니다. 네. 현재처럼 1 미만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에 네. 요즘 여성 징병제에 대한 필요성이 얘기되고 있는데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여성 징병제가 시행이 되면 아마 논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뭐 부서를 배치를 하거나 부대를 배치하거나 한다면 충분히 하나의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보직이나 병과 예, 그런 걸 조정해 준다면 예. 여성 징병제도 가능할 수는 있다. 예,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 제가 그 아동 청소년 부서에 오기 전에는 이 정부나 지자체의 출산 장려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크게 공감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동 청소년 부서에 오다 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이제 올해 아동 수가 광주의 아동 수가 22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한 3% 정도. 명수로 따지면 한 7,500명씩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많다면 아무래도 이런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실제 이렇게 체감하지 않는 이상에는 예. 크게 공감할 수 네, 없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예. 자, 정부나 정치권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잖아요. 네. 제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현장을 이제 많이 상계에 있어요, 정책들이. 네. 그런 정책들을 하나로 모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부모 급여라는 게 있어요. 네. 0에서 11개월의 영아들한테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영아들한테 월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부모 급여라는 제도가 있고, 네. 이제 0에서 95개월까지 아동들한테 월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아동 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통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국민들도 좀 많이 헷갈려 하실 거고, 아, 이제 공무원들도 네.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예. 네, 지금까지 백인의 인터뷰 광주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김은 주무관님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주무관님 인터뷰 참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